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네, 오늘의 동력학 짤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직선운동학, 연속운동입니다. 강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질점에 대하여 운동학에서 사용되는 물리량, 위치, 변위, 속도,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질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질점이란 무엇일까? 질점은 무엇이냐면 크기는 없고 질량과 위치만 가지는 물리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질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에 크기는 없고 부피는 없고 아무것도 공간상에 없는데 질량과 위치만 가지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이 질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학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개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개념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위치 혹은 속도를 알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물체가 어떤 크기인가가 나한텐 중요하지 않고 혹은 그 물체가 회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을 때 그때 그 물체를 질점으로 가정을 합니다. 왜 질점으로 가정을 하느냐 하면 그 물체의 크기나 회전 등을 내가 분석할 필요가 없을 때 좀 더 쉽게 그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나 로켓, 자동차와 같은 커다란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물체의 크기나 회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물체들을 질점으로 가정하면 우리가 아주 편하게 그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질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점 O가 바로 원점인데요. 원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질점 P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리고 이 질점 P가 요 직선 위를 운동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 이 질점 P의 위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점이 필요합니다. 원점은 질점의 위치를 정의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위치 좌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 좌표는 무엇이냐? 여기 있는 질점 P의 위치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스칼라 S를 사용하고 단위는 뭐 피트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친숙한 미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치 좌표 S가 예를 들어서 10m다 라고 하면 당연히 원점으로부터 이 질점 P가 떨어진 거리가 10m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변위라는 것입니다. 변위, 영어로는 displacement라고 하는데요. 이 변위는 무엇이냐면 질점의 위치 변화량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 질점 P가 여기에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P'의 위치에 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한 위치, 즉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델 S가 바로 변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변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쉽습니다. 이 질점 P의 나중 위치를 S'이라고 하고 처음 위치를 S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그게 바로 변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부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위치 좌표와 변위는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위치 좌표에서 오른쪽을 양수로 정의했다라고 했을 때 이 위치 좌표 S가 5m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의미냐? 이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5m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위치좌표 S가 마이너스 5m다 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냐?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5m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위도 만약에 이 델 S가 5m다 라고 한다면 처음 위치에서부터 오른쪽으로 5m를 이동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델 S가 마이너스 5m라고 한다면 처음 위치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중 위치가 10m이고 처음 위치가 5m면 당연히 10에서 5를 빼면 5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5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 이 5는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5m를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속도, 영어로는 velocity라고 합니다. 이 속도란 무엇이냐?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한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단위로는 일반적으로 미터 퍼 세크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한 위치, 즉 단위 시간 동안의 변위, 그게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위 시간을 1초라고 했을 때 1초 동안 5m를 이동했으면 그건 우리는 5m per sec라고 속도를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0초 동안 100m를 갔다. 그러면 10초 동안 100m를 갔으니까 1초 동안 10m를 간 거죠. 그게 바로 속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평균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평균 속도는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그 변위를 나눠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것이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그러면 속도, 순간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자, 순간 속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주 찰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변위를 의미하는 델 S 대신에 아주 짧은 변위를 의미하는 ds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델 t 대신에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dt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을 했을 때 그 찰나의 속도를 계산한 것을 우리는 순간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 속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dt분의 ds라고 되어 있죠. 요걸 잘 보시면 우리가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것이 바로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속도는 어떤 부호를 가지느냐? 속도는 양의 부호를 가질 수도 있고 음의 부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간략히 얘기해서 속도가 만약에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속도가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속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속력, 스피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속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질점이 오른쪽으로 2m per se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질점의 속도는 2m per sec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질점이 왼쪽으로 2m per sec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면 이 질점의 속도는 마이너스 2m per sec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속력은 어떠하느냐? 속력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왼쪽으로 이동하든 상관없이 전부 2m per sec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평균 속력은 무엇이냐? 평균 속력은 질점의 총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요 질점 P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2m만큼 이동을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2초 걸렸어요. 그러면 이 질점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점의 속도는 2m를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m per sec가 됩니다. 그런데 평균 속력은 무엇이냐? 만약에 이 질점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1m 갔다가 이쪽으로 3m 갔다고 해보면 그러면 이 질점은 변위는 마이너스 2m일지 모르지만 총 이동거리는 1m 가고 3m 갔으니까 총 이동거리는 4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걸린 시간은 2초죠. 그러니까 이때의 평균 속력은 4를 2로 나눠서
2m/s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입니다. 가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한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단위는 m/s 제곱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한 속도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원래 속도가 5m/s였다. 그런데 2초 후에 이 속도가 9m/s가 됐다. 그러면 속도가 얼만큼 변했습니까? 4m 변했죠, 2초 동안. 즉 2초 동안 4m 변했으니까 1초 동안 2m/s 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속도가 1초 동안 2m/s 변했으니까 우리는 그때 가속도를 2m/s 제곱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5m/s에서 9m/s로 속도가 빨라졌죠.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가속도가 양의 가속도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원래 속도가 9m/s였다가 나중 속도가 5m/s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속도가 오히려 감소했죠. 그때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음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걸린 시간으로 변화된 속도를 나누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아주 찰나의 시간으로 보자면 그건 바로 이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혹은 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속도는 이 전장에서 이와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속도고, 그것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하면, 즉 위치를 우리가 시간으로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가속도의 정의는 끝냈고요. 자, 참고로 알아야 될 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가속도는 우리가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나온다고 했죠.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식에서 dt와 a의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변화되겠죠. 이 식에서 dt와 v의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dt 같죠? 같으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a분의 dv는 v분의 d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a를 우변으로 넘기고 v를 좌변으로 넘기면 a 곱하기 ds는 v 곱하기 dv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차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속도의 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전장에서 다뤘었죠. 전장에서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즉 v는 dt분의 ds라고 할 수가 있죠. 혹은 dt를 좌변으로 이동하면 v 곱하기 dt는 ds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분이나 적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가서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dt, v 곱하기 dt는 ds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양변을 적분해도 같겠죠. 그쵸? 그래서 양변을 적분합니다. 그래서 ds는 처음 위치 S0에서 나중 위치 S까지를 적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V 곱하기 DT는 처음 시간 0초에서부터 T초까지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분을 하면, 자, 이 좌변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것은 다시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V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이 나온다. 즉,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가 나온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S0를 우변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이 현재 위치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속도의 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속도의 적분, 이 전장을 이해하셨으면 가속도의 적분도 똑같습니다. 자, 먼저 가속도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했냐면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a 곱하기 dt는 dv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걸 양변으로 또 똑같이 적분을 합니다. 양변을 똑같이 적분을 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v는 이 v는 처음 속도인 v0에서부터 나중 속도인 v까지 적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가속도를 시간으로 0초에서부터 t초까지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즉 속도의 변화량이 바로 가속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의 변화량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요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v0를 우변으로 옮기면 현재 속도는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전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한지 일정하지 않은지는 신경 쓰지 않고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A가 컨스탄트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이 A가 AC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속도는 이 전장에서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수이기 때문에 A가 시간 t로 적분돼서 AT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현재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이 전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V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위에 보면 V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죠. 요걸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됐을 때 요것을 시간 t로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요걸 시간 t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v0t 더하기 2분의 1 ac t제곱 이렇게 적분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현재 속도는 v0 더하기 act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위치는 s0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ct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혹은 우리가 이 전전장에 이와 같은 식을 유도한 적이 있었죠. v 곱하기 dv는 a 곱하기 ds다 라는 식을 유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식을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양변 적분하면 자 봅시다. 양변 적분하면 v로 적분을 하고요. 여기는 s로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했죠. 자, 그럼 요걸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정리하면 요것은 그냥 바로 이렇게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A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것은 바로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고 요 부분은 A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속도와 위치, 그 다음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짤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